바로 저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지난 정부고 지난 정부의 여당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위안부 문제는 왜냐하면 이건 그 문재인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중재한 측면이 큰 게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었죠. 뭐 그때 당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다수 성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. 예. 다만 당시에 북핵 위기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상간 태우는 그런 우를 이제 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또 부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또 이런 국가 간 신뢰나 애교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는 또 큰 문제예요.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정서나 감정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끄집어내므로써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한마디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 관계나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. 국제사회의 애교 문제로서는 심각한 문제는 또 하나의 우리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. 유 작가께 드리겠습니다. 예, 이건 뭐 길게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. 뭐 이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나 이런 걸 드러낸 걸 가지고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고노다마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그 당시 한일 간의 협의 과정을 다 까발렸잖아요.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거 안 돼요. 한일 간에는 특수한 관계니까 서로 간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.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무리하게 한 게 한일 간의 그 경제 교류라든가 한일 관계 전반적인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또는 어떤 외교상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하고는 원래 분리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죠.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뭐 북핵에 대한 공동 대처니 이런 요인하고 엮어서 이렇게 한 트랙으로 몰아넣은 게 잘못이거든요.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는 쉽게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 조처는 원래 한 트랙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넣어놨던 것을 다시 다른 트랙으로 분리해낸 걸로 보고요. 이 문제로 한일 간에 불편하게 됐지만 이건 이거대로 유지해 나가고 다른 문제들은 다른 문제대로 필요한 교류들은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될 것으로 저는 합의는 그러면 파기해서는 안 된다? 저는 그 말은 그 아닙니다. 문제는 그 말은 아니세요? 잠깐만 죄송합니다. 자, 파기해야 된다는 자, 생각이신가요? 이 위안부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0년 동안 위안부 문제의 가장 세 가지 해난이 일본 정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 총리의 공식적 사과와 반성입니다. 세 번째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이죠. 이 세 가지입니다. 이 세 가지를 가장 근접하게 한일 간의 애교 협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. 이게. 그렇지만은 국민 정서적으로는 그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리 잘한 애교적인 성과든 또 못한 성과든 분명히 공간은 다 있어요. 근데 이 문제를 애교 문서는 30년 동안 이걸 또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런데 2년 만에 까버렸어요.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신뢰 문제. 좀 정리해 주시고요. 저는 다른 문제로 이거 해결할 수 있었다 봐요. 저는 위안부 협상 문제 잘못됐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3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 애교 기밀을 2년 만에 까면서까지 노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. 하겠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건물 유리창 함부로 깨면 안 되죠. 그러나 불이 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죠. 이 잘못된 합의를 갖다가 외교 관례상 기밀문서를 까면 안 된다는 이유로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봉합을 해가지고 이 파기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견지해 가면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? 더 큰 손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손실을 감수해서라도
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은 파기 선언을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기된 겁니다. 그래서 원위치 시키는 게 맞아요. 원위치 시킨 다음에 그러면 재협상 되느냐? 쉽게 안 될 거예요. 예. 그래서 재협상 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잘못된 합의에 다시 응하지 않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세대의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이 엉터리 합의, 잘못된 합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외교 관례상 참고 그냥 안고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. 아니죠. 제천 화재 참사처럼 잠깐만요. 예. 유리창을 김 의원님. 깨서라도 예, 죄송합니다. 구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구로 빼내야죠. 예.